편의점에서 방금 집어든 그 아이스크림, 정말 아이스크림일까요? 포장지에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크게 써 있지만 뒷면 작은 글씨를 보면 빙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빙과입니다. 유지방 함량이 기준에 못 미치고 식물성 기름으로 채워 넣은 제품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일부 저가 브랜드에서 유통기한 지난 원유를 재가공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식약처가 지난해 전국 유통 아이스크림 120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360개 제품, 그러니까 30%가 표시 기준 위반이었습니다. 유지방 함량을 속이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유통기한을 조작한 제품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적발된 제품 중 60%가 여전히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과태료만 내면 계속 판매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관련 민원이 작년 한 해에만 2,800건을 넘었습니다. 배탈, 식중독, 알레르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내용입니다. 일부 중소제조사는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녹여서 재포장한다고 합니다. 날짜만 새로 찍어서 다시 냉동합니다. 불법이지만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절대 사면 안 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 5가지를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진짜 아이스크림 3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편의점 자체 브랜드 아이스크림 GS25 유어스 CU 헤이루 세븐일레븐 세븐셀렉트 1,500원에서 2,000원 사이 가격으로 저렴합니다. 문제는 제조사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포장 뒷면에 제조원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들어본 적 없는 중소업체들입니다. 경기도 어느 공장, 충청도 어느 식품 가공업체. 검색해봐도 회사 정보가 거의 안 나옵니다. 홈페이지도 없고 연락처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이 제조사들은 대부분 위탁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편의점에서 주문하면 그냥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품질 관리 책임은 누가 질까요? 제조사는 편의점 본사 지시대로 만들었다고 하고 편의점 본사는 제조사가 만든 거라고 합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식약처가 2023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편의점 자체 브랜드 아이스크림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장균군이 검출됐다는 건 분변 오염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유지방 대신 경화유, 야자유, 파뮤 같은 식물성 기름이 주성분입니다. 원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00g 기준입니다. 포장재 비용 200원, 유통 마진 300원, 제조사 이익 200원, 실제 원재료비는 800원입니다. 800원으로 100g을 만들려면 진짜 우유를 못 씁니다. 트랜스지방 함량도 확인하세요. 일부 제품은 100g당 0.5g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0.49g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표시 기준이 0.5g 미만은 0으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습관처럼 집어 오는 제품입니다. 학교 앞 편의점에서 하루 평균 100개 이상 팔립니다. 한 엄마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이가 편의점 아이스크림 먹고 나서 계속 배가 아프다고 했대요. 병원 갔더니 장염이었다고 합니다. 편의점 냉동고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던 겁니다. 4번째, 다이소 수입 아이스크림. 다이소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정체불명 아이스크림들이 냉동고에 쌓여 있습니다. 태국산, 중국산, 베트남산, 말레이시아산 1,000원에서 2,000원. 포장이 화려하고 양이 많아서 가성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글 표기가 스티커로 덧붙여져 있습니다. 수입 식품은 통관 과정에서 검역을 거치긴 하지만 전수 검사가 아닙니다. 샘플 검사입니다. 한 컨테이너에 실린 10,000개 제품 중 10개만 검사합니다. 나머지 9,590개는 그냥 통과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다이소 수입 식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보존료 기준치 초과가 발견됐습니다. 소르빈산 칼륨이 허용량의 1.3배 검출됐습니다. 원산지 공장의 위생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물로 만들었는지, 어떤 원유를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동남아 일부 국가는 수돗물 자체가 식수로 부적합합니다. 그 물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유통기한 표기 방식도 헷갈립니다. 1월년 순서로 적힌 제품도 있고 월 1년 순서인 제품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소비자가 다이소에서 산 수입 아이스크림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6개월 전에 지난 제품이었습니다. 다이소 측은 재고 관리 실수라고 했지만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제품이 팔렸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대용량 벌크 아이스크림. 쿠팡이나 지마켓에서 파는 2리터 벌크 아이스크림. 브랜드 이름도 생소하고 리뷰도 몇 개 없는데 가격은 5,000원대입니다. 업소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업소용 제품은 소비자 직접 판매용과 품질 기준이 다릅니다. 업소는 급속 냉동고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5도를 항상 유지합니다. 하지만 가정용 냉동고는 다릅니다. 하루에 10번도 넘게 문을 엽니다. 온도가 마이너스 10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아이스크림이 부분적으로 녹았다가 다시 얼기를 반복합니다. 개봉 후 한 달 넘게 냉동실에 두고 먹습니다. 얼었다 녹았다 반복되면서 아이스크림 조직이 깨집니다. 더 심각한 건 개봉 후 세균 오염 가능성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연구 결과를 보면 마이너스 15도 이상에서 일부 세균은 천천히 증식합니다. 리스테리아균입니다. 냉장 온도에서도 자라는 세균인데 냉동실에서도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임산부가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유산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대용량 아이스크림으로 인한 리스테리아 집단 감염 사건이 있었습니다. 환자 10명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대용량이라고 싸다고 사지 마세요. 200g짜리를 여러 개 사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무설탕 다이어트 아이스크림. 요즘 편의점마다 제로 슈거,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이 넘쳐납니다.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넣었습니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 식약처가 정한 1일 섭취 허용량이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체중일 킬로그램당 40mg입니다. 60kg 성인 기준 하루 2.4g까지입니다. 문제는 아이스크림만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에 제로 콜라 마십니다. 한 캔에 아스파탐 150mg, 점심 후 무설탕 껌 씹습니다. 한 통에 300mg, 오후에 제로 칼로리 에너지 음료 마십니다. 200mg, 저녁에 다이어트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400mg, 하루 총 1050mg입니다. 체중이 40kg인 여성이라면 이미 허용량을 넘긴 겁니다. 중학생이라면 더 심각합니다. 인공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을 교란시킵니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가 2022년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인공 감미료가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키고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이처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살 안 찌려고 먹는 아이스크림이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장기적으로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3년 인공감미료 섭취를 줄이라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체중 감량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설탕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적당량 먹는 게 낫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100g 정도만 먹으세요. 첫 번째, 해외 직구 정체불명 브랜드 쿠팡 로켓 직구나 아마존에서 들여오는 외국 아이스크림, 인스타그램 광고로 뜨는 미국 비건 아이스크림, 유럽 수제 젤라또, 일본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포장은 예쁘고 가격은 비쌉니다. 한 통에 10,000원 넘습니다. 문제는 한국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겁니다. 직구는 개인 수입입니다.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이면 검역 면제입니다. 성분 검사도 없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도 한국 기준과 다릅니다. 한국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18가지를 의무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유, 계란, 땅콩, 견과류, 밀, 대두, 어류, 갑각류 8가지만 표시합니다. 땅콩 알레르기 있는 아이가 비건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비건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은 같은 공장에서 땅콩 제품도 만들었습니다. 교차 오염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포장에 한국어 표기가 전혀 없습니다. 유통기한 표기 방식도 다릅니다. 미국은 월 1년 순서입니다. 유럽은 1월년 순서입니다. 3.15 2025라고 적혀 있으면 미국 제품은 3월 5일이고 유럽 제품은 5월 3일입니다. 2달 차이입니다. 직구 아이스크림은 배송 중 녹았다가 다시 얼 수도 있습니다. 항공 화물칸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냉동 상태가 유지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쁜 포장과 프리미엄 이미지에 속지 마세요. 5개 브랜드를 보셨습니다. 숨이 막히시죠?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 식품 법령상 아이스크림은 3가지로 분류됩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빙과. 아이스크림은 유지방 6%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이스밀크는 유지방 2% 이상. 빙과는 유지방 기준이 없습니다. 식물성 기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문제는 3가지 모두 포장 앞면에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크게 써 있다는 겁니다. 뒷면 작은 글씨로 제품 유형을 확인해야 진짜 아이스크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빙과도 아이스크림의 한 종류니까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속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합법적 기만이라고 부릅니다. 법은 어기지 않지만 소비자를 속이는 겁니다. 더 교묘한 수법도 있습니다. 앞면에 프리미엄, 리얼, 크림, 밀크 같은 단어를 넣습니다. 프리미엄 빙과입니다.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유지방은 우유에서 나옵니다. 진짜 원유를 써야 나옵니다. 식물성 기름은 야자유나 파뮤입니다. 원가가 훨씬 쌉니다. 우유 1리터 가격이 2,500원이라면 야자유는 리터당 1,000원도 안 됩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식물성 기름을 쓸수록 이익이 커집니다. 우유 지방에는 지용성 비타민 A, D, E, K가 들어 있습니다. 칼슘 흡수를 돕는 성분도 있습니다. 야자유에는 그런 영양소가 전혀 없습니다. 포화지방만 높습니다. 식약처는 제품 유형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글씨 크기 규정은 없습니다. 뒷면에 3mm 글씨로 빙과라고 적어도 합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조사한 결과 소비자 10명 중 7명이 아이스크림과 빙과의 차이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업계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모르는 걸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지금 냉동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꺼내보세요. 빙과라고 적혀 있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제대로 만든 진짜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안전한 선택 첫 번째, 빙그레 투게더. 빙그레는 한국 아이스크림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1987년 설립됐습니다. 바나나 마수유, 메로나, 조스바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투게더는 빙그레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라인입니다. 유지방 함량이 8%입니다. 법정 기준인 6%보다 높습니다. 진짜 생크림으로 만듭니다. 원유는 국내 계약 목장에서 공급받습니다. 전라북도 김제, 충청남도 홍성 목장입니다. 목장 이름과 위치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빙그레는 매년 원유 공급 목장을 직접 방문해서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제조 공정도 투명합니다. 경상남도 밀양 공장에서 만듭니다. 해썹 인증받은 공장입니다. 해썹은 식품안전관리 인증입니다. 공장 내부는 양압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편의점 어디서나 살 수 있습니다. 한 통에 4,500원. 식약처 정식 인증 제품이고 성분 표시가 명확합니다. 첨가물도 최소화했습니다. 합성 향료 대신 천연 바닐라 추출물을 씁니다. 제품 라인도 다양합니다. 바닐라, 초콜릿, 딸기, 녹차, 민트 초코 5가지 맛이 있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 안심하고 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선택 두 번째, 롯데 슈퍼콘. 롯데제과는 1967년 설립된 한국 식품 기업입니다. 슈퍼콘은 1986년 출시됐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한국인이 먹어온 제품입니다. 유지방 6% 이상. 진짜 아이스크림입니다. 편의점에서 1,500원. 저렴하지만 품질은 검증됐습니다. 제조 공장은 전국에 6곳입니다. 평택, 양산, 영주 공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듭니다. 모든 공장이 식품안전관리 인증 받았습니다. 롯데제과 홈페이지에서 제품별 원료 원산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유는 국내산입니다. GS25, CU, 세븐일레븐 어디서든 쉽게 삽니다. 동네 슈퍼에도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1,500원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안전한 선택 세 번째, 나뚜루 아이스크림. 나뚜루는 2014년 시작한 국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입니다. 무항생제 인증 목장 원유만 씁니다. 경기도 이천과 강원도 횡성 목장에서 공급받습니다. 무항생제 인증은 동물 키울 때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합성 향료 제로입니다. 바닐라 맛에는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빈을 직접 넣습니다. 육안으로 검은 바닐라 씨앗이 보입니다. 딸기 맛에는 충청남도 논산 딸기 과육이 들어갑니다. 인공 색소도 없습니다. 색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약간 탁합니다. 그게 천연의 증거입니다. 이마트 마켓컬리, 쿠팡에서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 통에 7,000원대로 비쌉니다. 하지만 성분이 정직합니다. 원재료명을 보면 아는 이름만 나옵니다. 우유, 생크림, 설탕, 바닐라빈, 딸기. 화학물질 이름이 없습니다. 유지방 함량 12%입니다. 법정 기준의 2배입니다. 아이 첫 아이스크림으로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뒷면 제품 유형을 확인하세요. 아이스크림이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빙과라고 적혀 있으면 식물성 기름 제품입니다. 두 번째, 유지방 함량을 확인하세요. 6% 미만이면 빙과입니다. 8% 이상이면 프리미엄입니다. 세 번째,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빙그레, 롯데제과, 혜태제과, 삼양식품. 이름 아는 회사 제품이 안전합니다. 회사 이름을 들어본 적 없으면 검색해 보세요. 정보가 안 나오면 사지 마세요.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더 있습니다. 원재료명 순서를 보세요. 앞에 나올수록 많이 들어간 겁니다. 우유, 생크림이 맨 앞에 있어야 합니다. 야자유, 파뮤가 맨 앞에 있으면 빙과입니다. 가격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1,000원대 아이스크림에 진짜 우유가 많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최소 3,000원은 줘야 진짜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습니다. 편의점 자체 브랜드, 다이소 수입품, 대용량 벌크, 무설탕 제품, 해외 직구. 이 5가지는 절대 피하세요. 빙그레 투게더, 롯데 슈퍼콘, 나뚜루 아이스크림.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1,500원이면 롯데 슈퍼콘, 4,500원이면 빙그레 투게더, 7,000원 프리미엄 원하면 나뚜루. 모두 진짜 아이스크림입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절대 사면 안 되는 라면 브랜드를 공개합니다. 지금 당장 냉동고 열어서 아이스크림 뒷면 확인하세요. 제품 유형이 뭔지 보세요. 빙과라고 적혀 있으면 버리세요. 댓글로 어떤 브랜드 드시는지 알려주세요. 안전한 제품 쓰시는 분들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가족들에게 꼭 공유하세요. 특히 어린 자녀 있는 가정에 보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세요. 부모님께도 보내드리세요. 어르신들이 손주한테 아이스크림 사줄 때 뭘 사야 할지 모릅니다. 알려드려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드세요. 현명하게 소비하세요. 우리 아이들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